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미 외부에 알려진 대로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독재주의 국가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없었던 걸까요? 실세 권력자의 등장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국가에 반기를 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 알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계로 내려오면서 흔히 반역자, 변절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처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절자, 반역자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의 처벌 수위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김정은 집권 체제에 가장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모부 장성택의 숙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였고 김정일의 매제, 김정은의 고모부로서 북한 내부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집권 초기 3대 세습 체계에 대한 군부 불만,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장성택의 처형을 선택했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고모부 장성택은 진짜 숙청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북한의 언론 매체 조선중앙통신에서 언급된 장성택의 공개 처형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되었고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으며 판결 즉시 처형이 집행되었으며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제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되었고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 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영도의 계승 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의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정변 도모, 장성택 우상화, 직권남용, 부정부패 등을 숙청 이유로 들고 있는데 김정은은 공포정치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숙청을 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임이 분명할 텐데요. 그런데 김정은 체제 집권 후에 북한은 공식적으로 처형 사실을 밝힌 유일한 경우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텐데요. 2015년에는 당시 군부 위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훈련 1군대에서 졸았다는 게 처형 사유로 알려졌고 최영건 부총리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처형되는 등 북한의 고위급 간부 60여 명의 숙청이 단행됐다는 정보가 대한민국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숙청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모부까지 처형해가며 얻은 권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장성택 처형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일반적인 평가가 어려운 비정상 국가입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건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13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김정일의 첫째 부인 성혜림의 아들이며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2명의 여성에게 살해당한 것인데요. 2명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여성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VX 신경작용제를 얼굴에 도포해 약 20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2명의 여성 용의자는 체포되었고 살해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몰래카메라 쇼를 위해 장난치는 걸로 알았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김정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VX 신경작용제 성분이 김정남의 시신과 소지품에서만 발견됐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왔으며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반인 2명의 여성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성인 남성을 20분 만에 살해가 가능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저뿐인 걸까요? 이 2명의 여성이 김정남을 살해한 당일 북한 남성 4명은 바로 말레이시아를 떠났고 2명의 여성만 체포가 됐는데 말레이시아 법원은
2018년 8월에는 김정남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2019년 3월 31일, 4월 3일에 연이어 석방되면서 김정은 암살 사건은 큰 의미 없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자 한반도 문제를 꾸준히 취재했고 미국의 북한 전문 기자로 2004년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 특파원 시절부터 북한을 취재한 파이필드 기자입니다. 파이필드 기자가 최근에 출간한 마지막 계승자라는 김정은 평전에서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김정남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으며 이를 알게 된 김정은의 명령으로 살해됐다는 주장을 하는데, 김정은의 형이라는 지위가 잠재적으로 위협이 됐으며 미국 스파이와의 만남으로 그런 위협은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김정남은 CIA의 정보원이 됐고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독재자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미국 스파이들의 대화를 배반 행위로 간주했을 것이라며 밝히고 있습니다. 김정남은 미국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고 통상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의 담당자들을 만났다며 파이필드 기자의 이 같은 주장의 정보 출처는 그 기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필드는 김정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김정남은 도박꾼과 깡패, 스파이들에 에워싸여 어둠 속에서 살았다면서 북한 밖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와 연결되는 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론 김정남은 현재 사망하였고 암살을 지시받은 2명의 여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면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김정은과 고위급의 일부 인물 그 2명의 여성만이 알 것입니다.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정은은 같은 아버지를 둔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과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독재국가의 수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의문스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 북한 식량 부족 사태 보고서를 접하고 800만 달러 공여 및 추가 식량 지원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북한을 도와줄 만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길래 자국민이 아닌 우리와 적대 국가에 있는 북한을 돕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 경제수석은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전제를 깔고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됐고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경기 지수 하락이 일단 멈췄다면서도 대외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강 국면의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으로 4월에 소폭의 적자를 냈지만 5월에 당장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2019년 하반기에 경제가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나아진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경제가 나아지도록 정책은 강력하게 쓰겠지만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고용, 임금, 경제 문제에 대한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재정 확대, 즉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언급했는데요.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 2만 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추경안에 집중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40% 기준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기준이 바뀌면 40%를 마지노선으로 하더라도 지표상으로는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생기니 가계나 기업,
정부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누구보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북한을 돕는 행위는 자국민의 안보와 직결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이복형 김정남을 죽일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